자, 지금부터 이제 센 C단계 지수 쪽 같이 한번 해볼 건데, 페이지에는 20페이지고요. 109번 문제부터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일단은 좀 알아야 될 내용들도 있고, 좀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두 개의 점 PQ에 대해서 AB와 PQ의 교점을 R이라고 했을 때, 지금 AP의 길이하고 BP의 길이가 같은 걸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은 4 곱하기 세제곱근 3. 그 다음에 BR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세제곱근 3인데,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요것만 딱 읽었을 때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AR하고 RB의 비율을 준 것 같아요, 지금. 자, 비율을 준 것 같고, 비율을 먼저 볼까요, 여기? 여기가 이제 만약에 3K면, 반대로 해야겠네, 잠깐만. 자, 여기가 이제 4K면, 그 다음에 BR의 길이는 3K다. 요렇게 요거 비율을 준 게 지금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 값 자체가 지름이기 때문에 지름이면 당연히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될 거고요. 지름 잡고 한 점 잡았을 때 직각. 요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P의 길이하고 지금 BP의 길이하고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비율이 나와 있고. 그럼 딱 이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뭐냐면 내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이제 이러한 공식이 있었는데, 지금 뭐냐면 여기 있는 각을요, 딱 정확하게 2등분하게 딱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를 내려가게 되면, 여기 내려가게 됐을 때 여기 각을 만약에 2등분했다 라고 한다면, 요 길이의 변의 길이의 비와 요 변의 길이의 비가 이제 밑에 m 대 n이다 라고 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요 공식이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한번 언급이 되긴 하는데, 요걸 몰랐으면 이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지금 AP의 길이하고 BP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호의 길이 있죠. 좀 내용이 있는데, 이 AP의 이 호와 요 BP의 호가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호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이쪽에 보이는 AQP라는 요 각도가 원주각이 되는데, 이 원주각의 이 각도와 그 다음에 PQB라는 이 원주각의 각도가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삼각형의 모양이 거꾸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지금 이 두 개의 각이 같고 QR이, 즉 다시 말하자면 AB를 각을 2등분하는 선이 되고, 이 AR과 RB가 4대 3으로, 자, 4대 3으로 각을 이제 변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도 요 길이도 4대 3일 거라는 사실이고, 그죠? 이게 4대 3일 거라는 사실이고, 이제 물론 여기는 이제 K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비율이라는 것만 이제 기억을 하면 돼요. 여기가 4대 3으로 여기가 4대 3이 된다는 사실이겠지, 그지? 자, 이렇게 4대 3이 된다는 사실이고, 그럼 우리가 이제 AQB 삼각형을 한번 좀 띄워볼 건데요. 지금 이제 보면은 AQB 삼각형이 이쪽에서 이제 직각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고, 그죠?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고, 요 길이가 이제 요 꼭지점이 A고, 여기가 Q고, 여기 B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B 자체가 지름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4대, 그죠? 4대 3. 이렇게 나오는 모양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직각삼각형 선상에서 피타고라스를 시행을 하면 여기가 OS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OS. 글씨가 좀 잘 안 되네. 여기가 OS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OS가 뭐가 될까 봤더니, AB의 길이니까 A와 B를 합친 거니까 7 곱하기 세제곱근 3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따라서 S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5분의 7 곱하기 세제곱근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구하는 거를 지금 보시면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BQ의 길이잖아요. 지금 BQ의 길이, 즉 다시 말하자면 3S죠. 거기다가 지금 뭘 곱하게 되는 상황이냐면 7분의 5를 곱하는 상황이니까, 그죠? 그대로 한번 다시 써보면 3 곱하기 S 값 자체가 5분의 7이죠.
5분의 7 곱하기 세제곱근 3 이렇게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또다시 7분의 5를 곱해서 요 값이 자 이렇게 지워지게끔 돼 있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3 곱하기 세제곱근 3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세제곱근 3이 여기 보면 없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얘를 세제곱근에 3의 세제곱으로 만들어 준 거죠. 그럼 얘가 자 우리가 제곱근 계산을 할 때 이제 앞에 있는 제곱근 n 값이 같을 때는 자 이제 합쳐주면서 3의 4제곱이 될 거고, 따라서 세제곱근 81이라는 답을 얻죠. 그래서 답은 지금 보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았고요. 이제 어떤 부분이 어렵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 부분이지 뭐 이게 각의 이등분 되는 거, 그리고 원주각 관련된 거, 이거 워낙 이제 요즘에 안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110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가우스가 또 등장을 했네요. 가우스가 등장을 했는데, 보통은 이제 가우스가 나왔을 때 반드시 등장을 하는 말이 있겠죠. 단 가우스 x는, 그죠? 가우스 x는 뭐 크지 않은 뭐 정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우스 x는. 근데 요거를 좀 정리해서 써보면, 예를 들어서 n에서부터 x가 n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때, 이때 가우스 x를 하게 되면 n이 나온다. 이게 이제 가우스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즉 다시 말하자면 그 계산 결과에, 그죠? 정수가 나오는 부분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뭐 1.2를 가우스를 붙이면 1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1.999, 아무리 2에 가까운 수도 가우스를 붙이면 그보다 크지 않은 정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1이 나온다. 이런 부분이죠.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가우스 부분에서 마이너스 2.3 이렇게 나오면 아이들이 마이너스 2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크지 않은 정수이니까 마이너스 3 쪽으로 떨어진다라는, 그죠? 이러한 가우스의 성질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 이제 문제를 좀 접근을 할 건데, 10개를 다 계산하래. 뭔가 하다 보면 분명히 규칙성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뭐 별다른 방법이 없이, 그죠?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루트 121은 딱 보니까 121 자체는 11의 제곱이잖아요. 자, 그럴 거니까 얘는 11이 나올 거니까 루트 121에 가우스를 붙이는 상황은 당연히 11이라는 사실은, 요거는 뭐 이제 어렵지 않게 처음에 접근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세제곱근 121인데,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세제곱근 121이 어떤 값보다 크고 작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외우라는 것 중에 뭐 몇 가지가 있었겠지만 5의 세제곱이라는 애가 125인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세제곱근 125라는 숫자는, 그죠? 세제곱근 121보다는 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값이 5라는 거지, 5. 그러면 4의 세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세제곱근 생각을 해보고 4의 세제곱 64겠죠. 그럼 당연히 세제곱근 121은 요 값보다는 클 테니, 즉 다시 말해서 4보다는 크고 세제곱근 121이 5보다는 작다는 사실 알겠죠. 다시 말하자면 가우스 세제곱 121이라는 애는 자 4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일일이 다 해야 돼, 그지? 하다 보면 뭔가 규칙성이 분명히 나올 거야. 이런 거는 이제 굳은 신념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4제곱근 121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4제곱해서 121 나오는 애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뭐 이 제일 4제곱해서 121 나오는 제일 근접한 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했잖아, 4라는 애 있지, 4. 이미 5는 세제곱하면은 125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4제곱하면은 620, 더 훨씬 커지니까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4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자고요. 164에다가 4만큼 또 곱하게 되면, 그죠? 256이 나올 거 아니야? 그 256? 얘도 뭔가 지금 큰 것 같아. 그러면 3의 4제곱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3의 4제곱이라는 애는 또 8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지금 잘 보니까 세제곱근 84제곱이죠. 4제곱. 4제곱근. 4제곱근 81이라는 친구하고, 그 다음에 4제곱근. 자, 4만큼 곱하면 256이겠죠. 그죠? 이 친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81이라는 건 3의 4제곱이니까 얘가 3이 나올 거고요. 자, 요렇게. 그럼 얘는
4의 4제곱이니까 얘가 4가 나오겠죠. 따라서 3에서 4 사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죠? 4제곱근 121은 3이 나오는군요. 3 이렇게. 자, 조금 더 해보자고. 자, 요거 밑에 거는 좀 지워보고, 좀 좁을 것 같으니까, 그죠? 대략 느낌이 오죠, 그죠? 계속 해봐야 돼. 자, 5제곱근 121인데 이거 5번 곱해서 121. 자, 2의 5제곱을 생각을 해보세요. 2의 5제곱은 32거든요. 근데 3의 5제곱은 243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243을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죠? 2의 5제곱은 32죠.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2에서 5제곱근 121이 3, 4가 되고, 따라서 가우스 5제곱근 121은 2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야. 이 점점 숫자가 작아지죠. 더 커지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 뭔가 규칙성을 나온 데까지는 한번 계속 해봐야 될 거라고. 6제곱근 121이야. 6제곱근 121. 그럼 뭐야? 2의 6제곱이 64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 2의 6제곱은 여기 있을 거고, 그죠? 그죠? 얘보다는 클 거니까. 그 다음에 6제곱근, 이거는 분명히 2보다는 좀 클 거니까 3인데, 3의 6제곱을 그냥 생각을 해보면 723인가?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훨씬 큰 수가 되겠지. 그럼 결국 얘도 2에서부터 3까지가 되겠지. 오케이. 선생님이 이제 대략적으로 느낌이 오는데, 그죠? 계속 쓸게요, 그냥. 몰라도 돼. 7제곱근 생각을 해볼게요. 2를 7제곱하면 128이란 말이야. 아, 드디어 121을 넘어가는군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7제곱근 121이 나올 거고, 얘는 있잖아요. 2보다 작은 애는 1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그러니까 1에서부터 7제곱근 121이 2 사이가 나올 거고, 즉 7제곱근 121은 1이 나올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8제곱근은 256으로 더 커질 거고, 2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애는 7제곱근 121부터 8제곱근 121 이런 애들은 다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하나밖에 없는데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디서부터 하는 거죠? 10제곱근 120일까지 구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열심히 더해보면 되는데, 앞에 맨 처음에 1번은 11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더해볼까요? 7, 9, 자 여기 11 이렇게 나오고, 1이 나온 애는 전부 다 7, 8, 9, 10 4개가 있으니까 4만큼 더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더하면 26이 나오겠죠. 26. 자. 자, 이제 2번이 이렇게 좀 끝이 났고, 26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쁘게 안 써졌다. 그죠? 자, 그래서 110번 26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크게 세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요거는 조금 이제 하다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10개까지는 할만해요. 10개까지는. 그죠? 10개까지는 뭐 몰라, 여기 맨 마지막에 규칙을 몰랐어라도 숫자가 더 이상 커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작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죠? 순차적으로 해주면 충분히 여러분이라면 좀 접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11번 문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것도 x하고 y가 이렇게 그지같이 나와 있는데, 이 지수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앞에 게 이제 x하고 y가 나와 있고, 자, 이제 보니까 얘가 혈례근 관계에 있네, 일단. 그지? 루트 값의 부호가 반대니까. 근데 이 앞에 것만 보더라도 이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뭘 하고 싶냐면, x랑 y랑 한번 더해보고요. 6이고, 그 다음에 x랑 y도 한번 곱해보고요. 그죠? 곱하면 9 빼기 6 해서 3이 나오는, 그죠?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혈례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위에 거를 이쪽 부분을 보면 얘가 좀 식이 좀 별론데, 그죠? 그래도 이제 차분히 해보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분자 먼저 한번 따다가 한번 해볼 건데,
자, a의 5제곱에 그죠? x제곱에 y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그 a의 5xy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분자는. 그죠? 뭐 이거 어렵지 않고. 오히려 뭐 이제 분모가 더 어렵나? 뭐 분모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지? 자, a의 x제곱에 a의 y제곱에 루트가 있으니까 전부의 2분의 1 제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a의 x 더하기 y에 그죠? 2분의 1 제곱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a의 2분의 x 플러스 y입니다.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앞에 쪽에서 이미 해놨죠. 이거 a가 아니라 알파였구만. 그냥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분자를 이제 구해놓은 걸 그대로 넣어주면 얘가 a의 자 15제곱이 되는 거죠. 15제곱 이렇게 3, 5, 15.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y를 넣어주면 a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합쳐 보니까 a 세제곱에 a 15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뭐 a의 12제곱이 나오는데 a 2제곱이 10이 나오는 모양새죠. 따라서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0에 12분의 1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얘도 마찬가지로 답이 1번이 되네요. 자, 뭐 문제 없었죠? 이건 뭐 여기 왜 있는 거지? 그지? C단계라고 하기에는 아마 너희들이 좀 풀만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111번까지 했고요. 자,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112번을 보면 부피가 각각 다음과 같은 두 금덩이를 녹여서 부피가 다음이래요. 그죠? 근데 부피라는 애를 녹이면 그죠? 금덩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긴 한데 금덩이라 좋지. 근데 이제 어쨌든 금덩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린 뭘 봐야 되냐면 이쪽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부피 이게 부피라는 거예요. 이게 부피. 그죠? 이게 부피. 그럼 녹여서 이제 하나를 합치면은 이제 부피를 그냥 더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녹여서 합쳤다. 그래서 세제곱근 2의 14제곱 더하기 세제곱근 2의 17제곱이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있대요. 이게 이제 부피의 합이죠. 부피의 합. 그 다음에 이랬더니 한 모서리 길이가 9제곱근 2의 8제곱인 정육면체 모양의 금덩이를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최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부피가 우리가 지금 만들어지는 n개의 부피가 이 값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9제곱근 2의 8제곱. 부피는 정육면체잖아. 정육면체. 여기 보시면 정육면체. 얘를 세제곱한 거에 n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식은 딱 요겁니다. 식은. 요거를 지금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얘를 좀 바꿔보는 거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얘가 2의 3의 배수를 생각하면 2의 9제곱 보이죠? 2의 9제곱 곱하기 2의 12제곱이 보이는 거죠. 2의 12제곱. (2의 12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뒤에 거는 이제 똑같겠지. 세제곱근에 2의 3의 배수 15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응? 그 다음에 얘는 세제곱을 하면 요 앞에 있는 애가 이게 날아가니까 2의 8 하고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쪽 이 좌변에 있는 애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이렇게 계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세제곱근 원래 원리는 뭐 그냥도 바로 암산으로 나왔을 거야. 좀 잘하는 친구들은. 근데 이제 원리는 이거라는 거지. 세제곱근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2의 15제곱 그죠? 곱하기 세제곱근 2의 제곱 그죠? 이렇게 쪼개져요. 요거는 이제 그대로 있을 거고, 일단 요거 먼저 해결을 하자고요. 그럼 요게 뭐가 나올 거냐면 요게 계산을 하면 2의 4제곱이 나오겠죠. 2의 4제곱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2의 5제곱이 나오겠죠. 2의 5제곱 이렇게. 그럼 두 개를 더하면 16 더하기 32니까 요 값의 세제곱근 2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얘가 지금 좀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즉 다시 말해서 두 개는 48 곱하기 세제곱근 2의 제곱이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이제 위에 쪽 요쪽에서 이제 와야죠. 요쪽에서 그죠? 요쪽에서 보니까 얘도 이제 좀 정리가 이제 가능한데, 좀 빨리 한번 해볼까요? 자 3의 배수죠. 2의 6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 나오겠죠. 4 곱하기 세제곱근 2의 제곱 이렇게 남고 곱하기 n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공통 부분이 보이죠. 얘랑 얘랑 약분이 되고, 자, 여기도 약분이 되면서 n 값이 뭐가 나올 거냐면, 자,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최대의 개수니까, 자, n 값은 최대 개수는 10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식을 만들고 제곱근을 정리하고 이렇게 연산하는 문제인데, 뭐 사실상 그죠?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4번, 112번 문제까지 좀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볼 건데, 113번 문제, 5번째 문제인데, 자연수 mn에 대해서 다음이 모두 유리수일 때 m 더하기 n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저게 뭐 유리수라고? 어떻게 하면 유리수가 나오는 거야 도대체, 그지?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얘는 식을 또 얘도 마찬가지로 바꿔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먼저 앞에 거 먼저 볼까요? 7의 3의 m-1 분의 5의 m 플러스 1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죠? 얘는요, 자, 이렇게 지수 확장에 의해서 3분의 7분의 m-1 이게 나올 거고, 5의 7의 m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제 요게 이 값이 무슨 말이냐면 요것 자체가 유리수가 나왔다라는 얘기잖아요. 유리수. 그리고 mn은 자연수가 될 거고. 그럼 유리수가 나왔다라는 거는, 자, 여기 7분의라는 요 친구 있죠. 요 친구.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여기. 요 7분의. 요 친구가 있으면 얘는 유리수가 안 나와요. 요게 핵심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자면 n-1 자체가 7의 배수여야 된다는 사실 알겠어요? 7의 배수. 그리고 m 플러스 1이라는 애도 7의 배수가 나왔겠지. 7의 배수. 그지? 그러면 m이라는 값은 7k 플러스 1일 거고, n이라는 값은 7t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죠? 요거를 있잖아. 이게 사실은 이제 요 값이 배수 관계로 묶어가지고 얘가 뭐 찾는 거를 찾고 이럴 상관이 없는데, 너네들한테 조금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좀 나열해 보는 게 조금 더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m 값이 될 수 있는 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7의 배수, m-1이 7의 배수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k 값이 0부터 출발할 수 있겠죠. m은 자연수니까, 그지? 1이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1, 그지? 1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씩 커지죠. 사실상 이게 우리가 이제 뒤에까지 배웠기 때문에 등차 소열인 거잖아. 그러니까 1, 8, 7만큼 더합니다. 7로 하면 15, 그죠? 7만큼 더합니다. 22, 29, 자, 이렇게 7만큼 더합니다. 36, 자, 이렇게 가겠죠. 그죠? 더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n 값을 생각을 해보니까 n 값은 7t-1이니까 0이 되면 안 되고, 1부터 시작할 거는 6이죠. 얘도 7만큼 더하는데 14, 그죠? 21, 28,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7만큼 더하면 또 뭐가 있을까? 35, 맞죠? 42,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맞죠?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잠만. 어디서 잘못 더했니? 6, 7 더하면, 참, 더하기를 못해서, 그쵸? 자, 뭐, 이렇게. 13이죠, 13. 하고, 20. 그 다음에, 26. 이렇게. 27이죠, 27. 진짜 더하기 못하는데? 27. 7 더하면 34. 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사실상 뭐 7의 배수에서 1만큼 뺀 거니까, 난 그 7도 더했다가 막 그것도 생각했다 이런 거 오히려 헷갈리네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근데 아직 안 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뒤에 거잖아. 그지? 9제곱근 7의 m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m-2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3, 5, 7 이런 애들은 지금 여기 말하는 3, 5, 7 이런 친구도 있죠. 얘는 전부 다 소수인데 9는 좀 달라요.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좀 바꿔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얘는 이제 9분의 m 이렇게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를 3으로 바꿔서 3의 9분의 2m-4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똑같은 원리로, 그죠? m 값이 9의 배수여야 된다는 사실 알겠어요? 9의 배수. m 값은 9의 배수가 나온다. 그 다음에 n 값 2m-4죠? 2m-4. 2m-4가 9의 배수여야 되는 거죠? 9의 배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일단 알 수 있겠지. 맞지? 이것도 이제 나열해 보면 되는데, 지금 이제 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m 더하기 n의 최소값. 그러니까, 지금 m을 우리가 위에 쪽에서 쭉 나열을 했는데, 9의 배수를 나열할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중에서 9의 배수를 찾으면 돼요, 빨리. 9의 배수를. 나오는 제일 작은 값. 왜냐면 더해서 나오는 최소값이니까, 그지? 그럼 1, 8, 15 이것도 안 되겠지? 여기 있네, 여기. 그죠? 그래서 일단 m 값은 36일 때 최소값이 나왔다는 사실을 찾은 거예요. 그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9의 배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조금 계산하기가 좀 그렇죠. 얘는 좀 정리해봐서 이 얘는 9p 더하기 4. 그죠? 그래서 n 값은 2분의 9p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n 값이 있는데 n은 자연수야,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p가 0이 되는 데부터 시작할 거니까 2가 하나 있을 거고, 그죠? 근데 요거는 있지. 여기에다가 1을 넣어서 2 더하기 2분의 9는 이제 쓸 필요가 없다고. 왜 쓸 필요가 없는지 알겠지? 어? 왜냐면 이제 그거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당연히 2부터 넣어줄 거니까 9만큼 더해진다고요. 11. 그래서 21 여기서 또 마찬가지 9만큼 더해질 테니까 20, 29 뭐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2 눈에 띄는군요.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눈에 띄어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면 n 값도 20일 때가 제일 작다는 사실을 알겠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이 제일 작은 애가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m과 n을 더한 최소값을 구하라. 두 개 더하니까 56 나오네. 56. 자, 여기까지 잠깐 끊었다가 계속 이어서 풀어볼게요.